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봄 같았어요. 그죠? 아직은 봄은 아니죠.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봄은 올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송도 부동산 시세가 어땠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와 또 투자 조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더샵 그린 에비뉴 8단지가 되겠습니다. 에비뉴 7단지와 에비뉴 8단지가 사실은 거의 이 학원가 라인의 끝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112제곱미터, 그러니까 42평형을 말씀드릴 텐데 매매 가격은 보통 3.3제곱미터당 2,500만원에서 한 2,600, 700만원까지는 호가가 나오는데 최근 10억 밑에서도 거래가 됐어요. 금매보다도 낮을 때에는 아무래도 전세, 월세를 좀 끼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109 라인이 아무래도 학원가 라인과 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은 단지들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가장 좋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3.3제곱미터당 약 1,400~500선까지는 충분히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6억대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체드윅과 명선초등학교 그리고 포스코 자사고 등 학교로 둘러싸인 안정적인 주거단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를 가시면 월세는 한 250 이상에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가 라인의 전월세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9 퍼스트파크 14블록이 되겠습니다. 퍼스트파크는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송도의 대장단지로 유명하잖아요.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약간씩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평형은 29평형 전용 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6억도 안 되는 가격에 됐어요. 그럼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낮은 가격에. 근데 역시 월세나 반전세를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3.3제곱미터당 그 주변 퍼스트파크 15나 에비뉴도 3천이 넘는데, 그러면 여기도 한 2,800선을 보신다면 매매가는 8억에서 8억 5천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전월세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전세 같은 경우도 한 3억 8천 정도, 그러니까 한 3.3제곱미터당 1,300만원 수준이면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도 보증금 한 5천 1억에 150만원 선이면 빨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던데요. 전반적으로 송도의 아파트가 월세가 부족한데, 특히나 여기 퍼스트파크 단지 라인에는 월세 전세 수요 역시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매매뿐만 아니고 전월세가 이제는 거의 다 찼다. 그래서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등기를 치고 2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세도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다는 것은 분양가 수준에서라도, 또는 그 분양가 수준보다 낮게라도 판다면 어차피 양도세는 발생도 안 하고, 그 자금 회전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팔고 싶은 분들이 84 기준 뷰 좋은 그런 라인들 기준으로는 분양가가 8억 내외가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반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낮은 금액에도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는 갖춰져 있는데 역접근성이라든가 주변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낮게 처음에는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물량들이 빠지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한 4억 선까지도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도 초반보다는 많이 소화가 돼서 이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보증금 3천이고 5천이고 한 월세는 한 150에서 170 사이 이 정도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입주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싸지지 않을까? 그거보단 오히려 이렇게 물량이 없어서 오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다음은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개성이 좀 없어서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단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수영장이 있고요. 커뮤니티 굉장히 좋고 또 뒤쪽에 뷰도 꽤 좋습니다. 그런데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대 거래도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 역접근성을 따지자면 조금 멀기도 하고요. 상권 형성이 조금 더 안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전세 가격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융자가 없는 상태는 조금 더 위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809는 특징이 그 주변에 3룸 오피스텔들이 있잖아요. 월등히 나은 어떤 환경 그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피스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좀 영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한 3,500에서 월세는 150만 원 그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송도 오피스텔 시세, 오늘은 1.5룸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은 한 전용 면적으로 30제곱미터니까 한 10평 정도 방과 거실을 나눌 수 있는 사이즈들이 1.5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들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오피스텔은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쯤에 있는 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보통 호가를 1.5룸 정도가 되면 2억 내외에서 제시를 하고요. 전세 가격은 그거보다 한 2, 3천 정도 낮게 역시 제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오피스텔들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 한도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를 결정하는 부동산 테크라는 곳에서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달달이 나오다 보니까 좀 낮을 때가 있잖아요. 부동산 테크 가격 제시 시세가 1억 6,400이었단 말이에요. 전세 보증보험을 들려면 시세의 90%까지밖에 보증이 안 되니까 그럼 1억 4,700이거든요. 내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1억 5천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쪽에 형성된 시세는 1억 6, 7천 이상이 되거든요. 매매가 별로 없어서 지금 시세가 조금 낮게 평가가 된 건데 말이죠. 월세는 원룸보다는 약간 크기 때문에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두고 월세는 한 80만 원 전입을 기준으로는 뭐 위아래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샵 송도 트리플타워 이스트동입니다. 트리플타워는 이스트동하고 웨스트동 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지난주 거래가 이스트동에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룸의 가격대 거의 비슷합니다. 2억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부동산 테크 하한가 시세가 1억 8천이었단 말이죠. 거래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서 지금 전월세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호가로 거의 송도 내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룸짜리들은 보통 2억 내외, 1억 7천 내외, 500에 80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 조언은 금융 쪽 관련된 이야기 한번 같이 하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에 금융 쪽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홍콩 H지수에 투자하는 그 ELS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지금도 손실이 나가고 있죠. 지난 16일까지 만기 도래가 1조 2천억인데 그 중에서 6,500억이 손실에 들어갔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홍콩 H지수 투자하는 ELS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인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이슈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해서 많은 손실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오피스라든가 어떤 쇼핑몰 이런 거에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특히나 더 심했던 재택근무라든가 비대면 쪽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상가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공실이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 은행들, 증권사들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은행이나 이런 증권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미국 본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줬던 미국 은행들도 지금 사실은 조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뭐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데에도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손실 처리를 했는데 그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뭐 50%, 60% 빠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큰 위험에 사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형은행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지방은행이나 소은행들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도 결국은 피해를 보겠죠. 저는 다른 생각은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요즘 최근에
뭐 물가 지표들이 좋게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가 뭐 계속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이렇게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결국은 물가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어떤 그 미 연준의 그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심하고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결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은행들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인하가 분명히 공격적으로는 몰라도 있을 것이라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도 좀 숨을 틀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선거 이슈로 많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매수하는 것은 금기해야 된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사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파실 분들은 조금이라도 먼저 파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도 꼭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